%인데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보고한 거는 다 맞다는 게 ABC 협회의 네. 결과인 거죠? 문체부가 그런데? 봤더니 55.36%. 너무 적잖아. 거의 뭐 반은 뻥이라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사 본 적 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나왔는데 신문들이 안 써. 신문 안 쓰지. 5G 요금을 받았는데 안 그렇네. 돼.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그래 너도 이거 소송해야 돼. 야. 우리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5G로 지금 요금 내고 요금제 내고 그런 수 있을 텐데.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됐냐오. 그만큼 대리기가 신난다는 거지. 대리기만 보면 신이 나서 주체를 못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오늘 묻힌 뉴스가 거의 일반 기자 출연과 같습니다. 왜냐? 직접 취재한 아이템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바기가 두 개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혁이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예.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썼던 신문 유료 부스 부풀리기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이거 옛날부터 제기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기사 엄청 많이 나왔네요.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무 후보 사퇴. 기사 엄청 많네. 사퇴한다고요? 후보 사퇴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말했다고. 그건 되게 계속 많이 아까 나오겠냐 했는데 이러다가 참 나오면 사퇴해야지. 네, 접니다. 양심선언 접니다. 자 어떤 아이템입니까? 예. 요거는 좀 맥락이 있는데요. 그 ABC 협회라고 다 들어보셨죠? ABC 마트는 알아도 기자들은 뭐 한 번 이상 들어봤을 텐데. 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문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잖아요. 신문 기자들 들으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신문 빡치는데? 기자들, 신문사들도 이제 디지털 기사에 지면을 별로 발행을 안 하고 이제는 디지털 기사에 많이 의존한다고들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면 발행 부수는 신문사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발행 부수와 유료로 돈 받고 파는 그 부수가 그 종이 신문을 신문. 파는 부수. 그 신문사가 받는 광고라든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돼요. 맞아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나요? 정부가 보조금 아주 많이 줘요. 정부 광고를 일단 많이 실잖아. 신문사 네. 보면은 뭐 우리 뭐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맞아요. 이런 거 많잖아. 여러분 신문사들이 정부 광고를 받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립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데라고 해서 정부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은 돈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신문사가 그걸 자의적으로 부풀리면은 이거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BC 협회라고 그 신문사의 발행 부수를 공인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딱 하나 있어요. 그럼 되게 뭐랄까 엄정하게 그 부수를 잘 세가지고 발표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그 분기마다 그 신문사의 전 지국이 있을 거 아니야? 당산동이면 영등포 지국에서 그걸 갖다 배달하겠지. 자전거에 막 실어가지고. 맞아. 그 전 지국의 발행 부수와 그 중에 유료로 파는 거 정확하게 분기마다 협회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럼 협회에서는 실사를 해요. 근데 모든 지국을 다 돌 수는 없고 이제 표본 지국을 선정해서 공사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2인 1조로 된 직원을 그 지국에 보내서 얘네들이 신고한 게 맞나 확인을 해요. 이제 근데 지난해 이제 10월인가 11월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ABC 협회 내부 직원들이 이 협회가 발행 부수를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문사가 부풀려서 신고한 걸 그대로 그냥 공인해주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거를 조사해달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11월부터 착수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언론사 지망하는 기자 지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아직 이 신문 정도면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구나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 유료 부수라는 게.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제 100만 부라고 했거든요. 110만 부 유료 부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러니까 없어요. 100만 부 넘는 게. 그게 이제 허위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댓글을 좀 읽어보시죠. 우리 정유럽 아니야 우리 그 누구냐 정혜주 작가님이 네. 뽐뿌 댓글 읽어주십시오. 뽐뿌의 PIECOF님께서 다들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있었지만 문제는 언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 인벤의 사타면 하한가님께선 한 20년 전에 PD 수첩에 나온 건데 신문 찍어내고 그 찍어낸 부수를 기록하고 바로 폐지 처리해버리는 것. 그 당시에도 위에 나왔듯 광고 수입료 때문에 저런 짓이 조중동에 만연했지만 원체 큰 언론사라 누구도 터치 못함.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추억의 프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원스 어폰 어 타임입니다. 지금 없어졌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계란판 만드는데 이 신문들이 쓰이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 이게 진짜 뭐랄까 웃기기도 하면서 약간 일면 좀 슬프기도 하고 약간 좀 이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뭔가 그런 뭐 타사의 신문이라고 해도 그런 취급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좀 그 자체로 되게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의 이면으로는 저걸 저렇게 냅두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근데 그게 언론사의 욕심도 있겠지만 그걸 똑바로 잡아내지 않는 제대로 집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료 부수 같은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건 사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조사 결과로 제대로 드러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네,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이 기사에서 딱 알기 쉽은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성실률과 유가율이에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유가율은 네. 그 신문사가 발행한 부수가 분모고 그 중에 돈 받고 판 신문이야. 그러니까 유가율이 90%다 하면은 이 신문이 100부를 찍는데 그 중에 90부를 돈 받고 판다는 거야. 나머지 10부는 무가지로 뿌리고 뭐 파지로 쓴다거나. 그 유가율을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체부가 이제 신문 지국별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협회가 갖고 있는 기록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A 신문사라는 곳 조선일보인데 협회 기록된 결과 그 유가율은 95.94. 그러니까 95.93은 대부분 돈 주고 조선일보를 사고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67.24. 협회가 아니고 문체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수치는 사실 5%포인트가 차이 나도 꽤 큰 사기를 친 건데 지금 거의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유가율이 그렇고 성실률은 실제 그러니까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 부수 대비 실제 유료 부수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를 똑바로 했냐 이건데 협회에 등록된 수치는 98.09%인데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보고한 거는 다 맞다는 게 ABC 협회의 네. 결과인 거죠? 문체부가 그런데? 봤더니 55.36%. 너무 적잖아. 거의 뭐 반은 뻥이라는 거잖아. 2배에 가까운 반은 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지표 자체가 ABC의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원고엔 없지만 이 문체부의 보도 자료에 A, B, C 신문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명시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A, B, C를 표본으로 삼았으니까 당연히 조중동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A는 조선일보가 맞는데 B는 한겨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신문사의 뭐 그 이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재력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면 신문의 어떤 공통적인 지금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C는 뭐예요? 알고. 근데 뭐 이건 편집해주세요. 알고 편집해요? 그러니까 A, B는 이것도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A, B는 다른 기사를 통해 좀 드러났기 때문에 한겨레 조선 한겨레만 나가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우리 오구정님. 뽐뿌에서 아니죠. 다음 댓글이요. 다음. 8페이지. 네. 다음에서요. 해충 박멸기관님이요. 지명 광고비 및 삽지 광고를 부풀리기 위한 사기행위지. 이런 악덕 기업은 이제라도 문 닫게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라는 거냐면 그냥 자기들이 종이 버리는 거면 누가 뭐라 합니까? 환경 파괴는 뭐 하는 거지만
환경적인 차원 측면에서 말고 우리가 딱히 뭐 본인들이 자기들이 더 찍어가지고 윤전기 더 많이 돌려야 이게 뭐 맞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근거로 삽질 광고 여기다 이렇게 착착착 껴서 넣어. 옛날에 그 마트 신문 그런 거 돌려봤어? 신문 돌려봤냐? 나 신문에 돌려봤어. 신문 돌려봤어요? 신문 배달해봤어. 신문 배달하러 가면 새벽 3시에 가면은 저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가면은 요거 이 쌓아놓고 그 옆에 삽지 그 광고 그러니까 무슨 뭐 부동산이나 마트 새로 생기면은 할인 할인 이런 거 종이를 올리고 샥 이걸 계속 해야 돼. 그걸 촥 하나 딱 놓고 샤샤샤샤 이거를 잘하는 형은 진짜 빨리 해. 골목 끼고 이렇게 생활의 달인이야. 골목 끼고 여러분 그 받아보지 이게 하면은 샤샤샤샤 하고 탁 놓고 그 해가지고 그 앞에 딱 해가지고 탁 가지고 돌리는 건데 삽지 광고 그게 다 광고주가 돈 주고 맡기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료 그 광고료를 뭘로 기준으로 하냐면 발행 부수, 그러니까 유료 부수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본인들이 받는 광고료 그것도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광고료는 좀 유료 부수로만 하나? 뭐 다른 뭐 이게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뭐랄까 광고주 입장에서 정말 사기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있고 허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문사의 영향력을 그런 매출 지표로만 판단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게 더 클 수도 있죠. 꼭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단히 심각한 거짓말을 한 거는 분명한 팩트. 그럼 이게 그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그러니까 부풀리기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 제기는 찾아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엄청 많.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엔 이례적으로 문체부가 빨리 조사를 한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사 본 적 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나왔는데 신문들이 안 써. 안 쓰지. 안 미디어 써. 오늘에서 썼더라고요. 미디어 오늘 같은 이제 그 기자가- 미디어 비평지만 네. 쓰지. 기자가 옥션에서 폐지를 주문했는데 당일자 신문이 왔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론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신문사들이 한겨레까지 그렇게 그렇죠.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면 힘 있는 언론, 뭐 족벌 언론 이런 그 신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론 전반에 지금 만연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또 어떻게든 언론사, 신문사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를 우리가 되게 방송국이니까 우리는 이런 이슈는 없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을 받아서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니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료 부스에 연예를 급급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가볍고 쉽게 취급해버리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예. 그렇죠. 이 부수 경쟁의 정글에서 생존을 하려면 뭐 물론 우리 언론 계속 그렇다는 거고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행위인 건 맞는데 아무튼 너무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근데 그런 기준을 지금 조선일보는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유료 부수가 자기 1등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1등이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댓글이 생각나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기자 새끼들 기레기에서 같은 기자라 가지고 실치는 거 보소. 기레기 댓글 읽어주게 되는 구독 취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사연이었으면 가두지 않았죠, 이런 아이템. 이렇게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팔이 밖으로 이렇게 굽는다 이렇게 팔이 밖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하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자, 뽐뿌에는 이런 시각도 있네요. 요거 강명수 씨 읽어주십시오. 뽐뿌 댓글. 본부의 어제의 세계님께서 국가세금 신문사 보조금이 웃긴 게 많이 팔수록 보조금도 비례로 높아짐. 보통 이런 세금은 언론 다양화를 위해서 소수의견 내는 기자 월급도 주기 힘든 작은 언론사들에게 주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읽어보니까 그럴싸한데? 그래서 저도 그럴싸해서 가지고 그럴싸한 왔어요. 말씀이네요, 진짜로. 강 기자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럴싸한데 저는 이게 보니까 진짜 약간 마음이 너무 무겁네. 많이 네. 무거워져 우리가. 왜 무거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언론이 지금 처한 현실이 이렇게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럼 그치. 내부 사정 뭐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었잖아. 지금 드러난 조사 결과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지금 언론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만큼 광고에 예를 들면 뭐
서구 언론도 뭐 광고에 완전 의존하지 않지만 걔는 그 서구의 유수의 언론이란 것은 콘텐츠에 진짜 자신감이 있잖아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 가면은 와, 한 달에 2만 원 달라더라고. 네, 자기 거 우리 디지털 와. 기사 보려면은 너 2만 원 내. 우리 그만큼 깜짝 자신 놀랐어. 있어. 라는 걸 보면 사실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맞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기자가 어차피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알고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치. 돈 많이 못 버는 직업인 게 당연한 건데 그 자존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취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오는 기자들도 비슷할 텐데 뭔가 이런 현실이란 게 근데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다 여기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이제 문제가 좀 단순해지는 거고 이제 문체부가 이 발행 부수의 보고 과정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이번에 같이 발표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신문사가 뭐 편지를 써서 보고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보도 정보 시스템처럼 신문사 그 공시 시스템이 있대요. 입력을 하겠죠. 거기다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특정 신문사는 ABC 담당 직원한테 메일로 보고한대. 일부만. 일부 근데 굉장히 유력 신문사라고 표시를 해놨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부수를 보고할 때 자, 자기들 좀 부풀려서 보고하기도 하고 뭐 신고해가지고 자기 부수 늘리려고 하는 신문사들이 언론이 힘드니까 그런데 한기 언론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유력 몇 언론사는 요거를 공식 시스템 입력을 안 하고 따로 메일로 보내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공식 시스템 입력을 하면 남의 것도 볼 수 그거 있는데 있는데. 내 거는 이제 특별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메일로 바로 보고한대요. 아니 특별 관리라기보다는 뭔가 야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협회가 표본 지국을 선정하잖아. 예. 그럼 그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사실 공평한 거지. 우리 그렇죠, 아까 그렇죠. 추첨했듯이. 당연하지. 랜덤 샘플링. 예? 근데 이거를 특정인이 그 ABC 협회에 검증 없이 한다는 거예요. 특정인이 뭔 소리?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마음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작위로 하는 건지 내가 뭐 신문사에 부탁을 받은 특수한 어디 지국을 찍어서 하는 건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BC 협회에서 파견한 공사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나 조사하러 지국에 가잖아. 그러면 일주일 전에 신문사에서 그 지국을 가서 신문사 직원이 ABC가 오기 전에 자료를 보정을 한번 한대. 그리고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에 한대. 그러니까 이 ABC 직원들이 그 검사라 그런 사무 검사 청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ABC 협회장이 뭔가 일부 언론사에 특혜를 준다 이런 이제 그건 문제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의 어떤 사양 산업으로서의 지금 환경의 제약 조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지만 여기 핵심 그게 아니야. 아니네. 그 다 같이 이런 거면은 어차피 다 같이 경쟁하니까 그치. 뭐 이걸 다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ABC 협회가 지금 대단히 편파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저는 이번 자료가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원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딘지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밝혔어. 소비자원에서 독성분이 있는 아기 기저귀를 세 군데를 확인했는데 어딘지 안 알려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만연한 현실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뭐 계란판으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광고에 목매는 거나 그 광고를 바탕으로 돈 들어오는 거에 목매는 거고 유료 부스에 있어서 우리 위상을 이 유료 부스의 부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나 다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 경쟁에 뭐 우리 회사 저희 회사 똑같고요. 그거에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 클릭수나 뭐 이런 걸로 뭐 지금 네. 평가받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받는 뭔가 시스템을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 유료 부스 같은 KBS가 지금 9시 뉴스 시청률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KBS 9시 뉴스 짱이에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대가 바뀌면은 그런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고 그 인디케이터라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못 쫓아오니까 지금 그 전에 것만 계속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의 자신의 지위도 유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게 여기서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고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좀 드러난 거죠. 조금 드러났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유 작가님이 다음 댓글 보십시오. 다음에 예삐님이 이건 주식으로 말하자면 거래소하고 상장 기업이 짜고 쳐서 주가 조작한 거랑 똑같지 않나? 더 나쁜 것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만 등치는 것이 주가 조작이라면 이건 세금인데 이렇게 아무 처벌도 없어도 되는 건지. 예삐님, 대단하신데요. 예삐님 린정합니다. 린정하는 각이고요. 그러네.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게다가 이거는 우리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는 언론사인데. 자, 그래서 ABC 협회 폐지해라.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라. 정부 지원 좀 하지 마라. 근데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ABC 한국 ABC라는 곳인데 여기가 문체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거 근절시킬 수가 있나 이걸? 아니 메일로 보내고 이런 건 이건 좀 반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뭐 예를 들면 메일 보낸 거 이제 없애고 뭐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근데 이제 권고하지 문체부 자료가 웃긴 게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이 ABC 이렇게 해놓고서 또 단서를 달아. 우리가 전 지국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신문을 다분히 의식하고 조심을 한 흔적이 역력한데 어쨌든 문체부는 2달의 시간을 줬어. 6월 30일까지 개선책을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도 6월 30일까지 지국을 더 많이 조사하고 현장 실사를 늘리겠다. 6월에 다시 보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6월에 뭔가 신문사들이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ABC도 이렇게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뭐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두 달 안에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아. 후달려온 것 같은데. 많이 후달렸어요. 이 보도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저 좀 황당한 게 그 예를 들면 이 통신사로 친다고 하면 과기부에서 망 그 잘 되는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품질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찝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발표하면서 이거는 전체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뭐 옹호를 해주자면 이렇게 뭉개고 있을 법한 이런 얘기 진정이 지금까지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꽤 신속하게 조사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은 어쨌든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체부 절반의 박수. 절반 이게 다른 문체부 절반의 박수 드립니다. 절반의 박수. 그냥 안 한 거보다 한 게 나니까. 그렇죠. 네, 절반의 박수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줄까요? 네이버에서 KKIG 땡땡님이요. 아예 협회 자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되는가? 안 들으면 정부가 직접 손봐야 한다. 권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LB 땡땡님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일단 법정 이자 포함시켜서 그동안 과다 지급된 광고비부터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문제인 거죠. 광고비랑 뭐 세금 같은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좀 이건 좀 아니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이거 유료 부스 가지고 이거를 측정하는 거 자기가 너무 촌스럽잖아. 옛날 스타일이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뭔가 좀 더 진짜 뭔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신문의 영향력을 사실 측정할 지표라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되게 편한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 보는 거죠. 코코파이 같은 거예요? 뭐? 코코파이? 코코파이 뭐야? 그거 KBS 상식 외웠었어요. 코코파이가 뭐야? 뭐 그러니까 KBS 기존에 있는 전체적으로 만드는 지수 뭐 이런 거 있어. 그 제대로 된 영향력을 알 수 없으니까. 나만 모르는 거야 지금? 네. 나만 몰라? 우리 회사 직원 맞아요? 저도 압니다. 코코파이? 별 반향이 없었어. 근데 언론이라는 산업 자체가 영향력으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냥 속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산업이기에 영향력에 목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근데 어쨌든 간에 정파가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지만 정파와 상관없이 나름 그 진실을 추구한다는 각각의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사업이죠. 밖에서 아무리 기레기라고 욕해 당연히 기레기 짓을 하면 욕을 먹어야지. 그럼. 근데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적어도 여전히 내 추구해야지. 기사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거짓말이라 표현해야 되나? 할 때 이런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사실 제가 뭐 여기 있는 업체 여기 이런 뭐
지정된 신문사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그거 조심스럽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 안타까워가지고 맞아.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맞아. 네, 너무 여기 이 신문사에 있는 기자들도 오늘 하루 저처럼 분명히 뭔가 엄청난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또 마음이 무거웠어. 그렇겠지만 누가 그래? 왜요 그래? 아니 그냥 또 같은 업계 사람들이라고. 아유 팔이 밖으로 굽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조사 결과와 6월 며칠? 6월 30일까지니까 이제 뭐 얘기는 7월에 나오겠죠. 나중에 뭐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 나오고 이게 좀 제대로 좀 그런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아이템은 오규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속 터지는 5G 뿔난 소비자들 2년 만에 첫 소송이라는 기사입니다. 5G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좀 식상하긴 해요. 네. 우리가 지금 그쵸, 5G 그쵸, 그쵸.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죠? 네. 이게 이제는 뭐 뭐죠, 이게? 6G 얘기가 아, 나오고 또 나와? 때니까 10G까지 가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LTE가 4G거든요. 4세대 이동통신인 거고. 빠름 그게 그치. LTE. 오, 추억의 그 광고다. 근데 이게 5G는 이제 그 LTE보다 속도가 이론상으로는 한 20배 정도 빠르다라고 빛의 속도를 이제 강조하면서 등장한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누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이 5G를 상용화할 것인가를 두고 이 첫 상용화 발표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둘 다 눈치 싸움을 하다가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시점보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더 빨리 해야 된다. 1분이라도 더 빨리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예정된 일자보다 조금 앞당겨가지고 2019년 4월 3일에 밤에 이제 기습적으로 세계 첫 상용화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해야 이제 돼? 발표를 1등을 했었어요. 와 역시 한국 사람 네. 빨리. 그래서 막 LG 플러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첫 개통식을 밤 11시에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런 사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첫 상용화를 했는데 그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는 제대로 기지국이 잘 안 갖춰지고 맞아요. 그 개통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 기억나는 게 우리 KBS에서 그 리포트를 했었어요. 네, 문제 있다고. 5G라고 하는데 광화문 어디서 안 터지고 또 서울 어디서 안 맞아요. 터지고 그런 거 되게 같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때 똑같이 뭐 서비스 촉인데 뭐 이런 걸 조심하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네. 그 황정호 기자가 했다. 맞아요. 네, 그쵸. 광화문을 돌아다니면서 속도를 측정하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다시 느려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제 2년 됐잖아요. 이제 4월 되면은 2년 되는 딱 건데 2년이죠. 2년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여전히 이 5G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어떤 특징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원활하게 5G를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입자는 지금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이 화가 난 거죠. 2년 지났는데. 네. 그래서 소송을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기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2년은 우리가 2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깔자마자 소송을 걸면은 그건 좀 뭐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좀 덜 네. 갖춰졌을 거다. 그냥 사람 하는 일이 뭐 지금 뭐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기다려주마. 예, 주마. 이럴 수 있겠죠. 네. 그 지난 거야. 네. 근데 아직도 그 아까 말씀드린 운전하다가 우리 거치대 최초 공개할 때 틀어놓으면 처음에 뱅글뱅글 돌아가고 재생이 안 돼. 5G는 떠 있는데 네네. 이것이 5G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5G인가? 전 LTE네. 저희도 다 5G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이제 네? 지역에 따라 LTE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가입한 요금제는 5G예요. 음. 근데 이게 5G 폰이지만 LTE가 잡히는 LTE라고 이제 뜨게 되면 그건 내가 지금 5G 신호를 안 잡고 LTE 신호를 쓰고 있다라는 그럼 거죠. 5G 없으니까 못 잡는 거 아니오.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럼 지금 좀 5G로 잡혀요? 지금? 선배는 아니 LTE로 잡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5G랑 LTE가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LTE로 잡혀요. LTE 진짜 LTE로 잡혀. 와이파이가 짱이요. 아, 씨. 야 나만 이상한 줄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G랑 LTE랑 요금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잖아. 5G 요금을 받았는데 안 그렇네. 돼.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그래 너도 이거 소송해야 돼. 야. 우리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5G로 지금 요금 내고 요금제 내고 그런 수 있을 텐데 지금 폴딱 들어오면 그럼요. OG 써 있는 사람 지금 많잖아. 확인해보세요. 오, 나 지금 와 진짜 그래. 잘 몰랐어. 그 LTE 요금을 내야지 그러면. 맞아요. LTE로 서비스 받는데. 그게 이제 소송을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법무법인에서. 오. 근데 이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 들어보기 전에 응. 일단 불만을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덕후 임명 댓글 강명수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 인간적으로 요금제가 너무 비쌈. 최저가 5만 원대고 가끔 청소년 요금제나 4만 원 후반대임. 폰 요금제 비싼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은 굳이 선택 안 하게 됨. 3만 원대 요금제만 있어도 많이 가입할 듯. 요금제가 구매 장벽 중에 하나임. 네이버의 THDD 땡땡땡땡님께서 나 핸드폰 산지 1년 3개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개통 첫날 빼고 5G, 5G 써본 적이 없다. LTE 모드로 다녀야 안 끊겨서 종로구에서도 안 터지면 말 당한 거 아니냐? 영등포 여의도에서도 안 터져요. KBS 내에서도 안 야 터진다. KBS에서 안 터진다. 너무한 거 아니야? 충격적이다. 근데 또 옛날엔 또 이렇게 방송하잖아. 어. 그럼 다음날 막 KT랑 SKT 와가지고 와가지고. KBS에만 달아주고. 아 진짜? 그랬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그런 방송을 갑자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주요 다중 인용 시설로 아마 분류되어 있을 걸요. 그렇겠죠. 아, 그래서 그 안에도 기지국 설치돼 있는데 이게 과기부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작년 한 여름쯤에 보니까 이런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5G가 안 잡히는 게 있었고 아니 그거는 작년 말에 다시 이제 재봤더니 이제 그때 또 열심히 깐 거예요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개선이 돼가지고 90%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한 곳 정도는 못 쓴다. 그럼 10곳 중에 한 곳이 여기예요? 깔아놔도 그 정도는 안 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뭐 깔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 높은 속도의 그 5G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좀 우리가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수박을 샀는데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면 수박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5G 요금은 갑자기 수박 먹고 싶더라고. 어제 술을 먹었더니 수박 먹고 싶다. 근데 이 5G 요금제가 내가 여러분 5G가 빛 속도가 LTE보다 20배가 빨라요. 그럼요. 동영상도 막 엄청 빨리 볼 수 있고 짱입니다요. 그러니까 LTE보다 좀 더 돈을 더 내시더라도 5G 요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가입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에 이게 이렇게 빠르니까 여러분 5G를 쓰십시오가 아니고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최신 폰들은 다 5G 전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가입을 할 때 LTE를 가입을 못 해요. 이 폰을 쓰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5G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폰 바꿀 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돼요. 5G로 별로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주변 5G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다, 비싸기만 하다. 또 요금제 알아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뭐 지원금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비싼 요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싼 폰에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비싼 5G 요금제를 해야 요거를 보조금을 주니까 그것도 계산을 또 때려봐야겠네. 네, 그 대충 때려보니까 진짜 기기값이 엄청 싸져도 그냥 한 달에 10만 원, 12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네. 좁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등장한 굉장히 웃지 못할 그 LTE 요금 갈아타기 방법이 있어요. 오, 여러분 꿀팁입니다. 이 지금 5G 전용 폰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통신사에서 이걸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5G를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가입을 해. 그다음에 이제 뭐 약정 같은 게 묶여 있어도 한 3개월 지나면은 요금제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푹 누르면은 유심 칩이 나오잖아요. 그 유심 칩을 LTE 폰 공기계에다 끼워. 그래서 그 LTE 폰으로 뭐 124에 전화하든 뭐 가져가서 하든 저 이거 LTE 폰이니까 LTE 요금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LTE 요금제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공기계로. 그 다음에 변경이 됐다. 그럼 그 유심 칩을 다시 뽑아서 다시 여기다 끼워요. 그러면 이거는 5G 폰이지만 LTE
쓸 수 있는. 요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꿀팁 그런 거. 불법적인 건 아니죠. 뭔가 들어보니까 뭔가 어둠의 경우 같은데. 불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아니야. 굉장히 힘든 귀찮은. 그 과정 자체가. 그렇죠. 하지만 뽐뿌 분들은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많이 알고 있으시겠죠. 이제 그래서 클리앙의 징스님이 결국 제대로 망도 깔아놓지 않은 반쪽짜리를 비싼 가격에 잘도 팔아먹었네요. 그것도 강제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런 걸 허가를 국가가 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그걸- 원래 그러니까 LTE도 처음에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라는 게 막 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이용하세요 이렇게 그런 성격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지면 기지국을 더 설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 나가는 건데 이제 LTE는 그래도 좀 초반에 생각해 보면 통신 불만의 LTE도 있었어요. LTE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3G를 쓰다가 LTE로 넘어갔을 때 생각해 보면 3G는 네이버를 만약에 띄운다. 그러면 이게 띡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이제 LTE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한 페이지에 사실 몇 초 안에 그쵸, 쫙 쭉.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체감상 빨라졌네? 짱이다. 네, 라는 게 일단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5G 같은 경우는 이미 LTE도 속도가 빠른데 5G에서 조금 더 빨라진들 이제 그거를 크게 잘 차이가 나는 못 게 느끼는 아니지. 거예요. 맞아. 크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의 문제가 있는 건데 LTE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5G에 비해서 좀 초고주파가 아니다 보니까 회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회절성이라는 거는 장애물을 잘 피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뭐 벽이 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더라도 이 벽을 피해서 전파가 도달을 해요. 근데 이제 주파수가 이제 더 높은 대역으로 올라가면 5G처럼 그러면은 이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선 되다가 실내에서는 5G가 안 잡히는 게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LTE가 기지국 하나를 세울 때 5G는 기지국 3개를 세워야 이 비슷한 통신이 수준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LTE보다 3배 이상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LTE 시작할 때 음. 그때 이제 내가 통신 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 통신. 맞네. 그때 되게 웃긴 출장을 갔었는데 네. 대마도에서도 LTE가 터진다는 출장이었어. 아. 간단해. 대마도 가서 딱 보면 KT LTE가 떠. 그 네. 통화도 되고 네. 그 이제 실제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런 거. 우리 땅에 우리 땅. 대마도. 대마도 우리 땅이야. 이사부가 독도만 우리 땅. 대마도도 뭐 LTE 터져서. 사실상. 근데 그때 그만큼 LTE 품질에 자신이 있었고 네. 가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통화가 됐어. 통화 됐으니까 리포트도 했지. LTE는 상당히 그때 체감하는 생활의 변화가 컸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5G는 전혀 그렇지 않아 지금. 맞아. 네. 5G는 이게 뭐가 달라졌지? 네. 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 LTE가 한 평균 100에서 한 150 메가bps가 나오거든요. 속도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를 내려받는다. 그러면 한 8초 정도가 걸리는 거고 이제 이론상 5G는 0.4초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배가 빠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상인 거고 실제 속도 그러니까 이론상 속도는 20GBps거든요. 개쩌네. 근데 실제 속도는 지금 한 1기가 정도? 야 20하고 1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1기가도 빠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 필요가 없어요. 1기가도 안 나와. 우리가 무슨 4K 영상을 656 메가bps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4K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게 아니잖아요. 응. 스마트폰으로는 1080, 1920도 아니고 훨씬 더 작은 맞아요. 픽셀로 봐도 충분히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음.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간당 전송해야 되는 그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스마트폰 크기 자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5G까지 무슨 뭐 VR 시대가 열린다는데 뭐 이거 스마트폰을 VR 끼고 하려면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안 끼잖아요. 지금 맞아요, VR 맞아요. 누가 오큘러스 거기다가 그 지금 누가 합니까? VR하고 뭐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고 막 데이터 뭐가 생기고 막 이런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했었죠. 5G 나올 때는 스마트폰 얘기가 아니었고 사물 그때 지금은 다 사물 까먹은 사물 인터넷 IoT. 시대는 IoT.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까 뭐 차도 그렇지만 네. 근데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 이제. 그렇죠. 그게 좀 OG가 구현이 그렇게 안 돼도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런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다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요 집에. 다 집에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맞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당연히 오가는 정보가 많아야 되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자율주행차가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려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선도적 투자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왜 그걸 우리 돈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해? 당신 회사 돈으로 해. 왜 우리한테 되지도 않는 5G 요금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직원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러니까 근데 비율을 어떻게 드셨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얘기가 웃긴데 엄마한테 이제 카레를 끓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유가 비유를 치자면 엄마가 이제 당근도 사고 감자도 사고 양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레를 막 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레를 왜 안 주냐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카레 비율을 저도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카레를 주문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2년 기다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난 돈 카레 값을 다 냈는데 카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그냥 카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거죠. 더 어렵게. 그때 뭐라 했어? 근데 소비자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통사도 이걸 기지국을 빨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LTE 때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 세워지는 속도는 LTE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 그건 모르겠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안 뜨잖아. 안 떠. 5G 돈을 내는데 5G 안 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광고할 때 정말 존나 빠릅니다. 20배 빠릅니다. 존나 빠른데 건물에서 안 터집니다. 안 터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터지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안 됩니다. 건물에서 와이파이 쓰시고 또 주요 지역 넓은 데서만 5G 쓰세요. 개빠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허위 광고예요. 허위 광고 이거?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그거를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에다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누구 그럴만 하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막 KT나 뭐 어디 통신사에서 아무튼 이제 막 CG 같은 거 그려가지고 통신은 광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지 광고 아니면은 막 CG로 막 빛을 그려가지고 빛의 속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국 지도망에 막 빛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오케이. 레이저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CG 구현이 마치 전국에서 될 것처럼 호도를 했다는 거랑 그다음에 막 그 이미지 광고 중에 비무장지대에서 5G가 터지는 그런 이제 무슨 대성리 이야기인가? 대성리 마을은 정기적으로 가는 아이템. 나도 한번 갔어. 네, 그거랑 그다음에 또 어디 저기 시골 마을에서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로 VR로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미지 광고를 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허위 가장 광고였다라고 공정에다가 이제 지금 KBS에서도 안 터지고 있는데. 네,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공정에서는 그때 12개인가 신고를 했고 11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뭔가를 명시한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법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데 이거를 집단 소송을 이번에 네. 하신 거죠? 네. 그동안 사실 뭐 분쟁 조정위 결정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 법적인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너네 이거 제대로 고실 안 해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으니까 얼마 물어줘라고 권고를 한 게 있는데 안 해줬어요. 통신사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해가지고 그분을 그 지금 소송을 하면 담당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을 오기정 기자가 네. 어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법적인 얘기 또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도 저도 지금 5G가 안 터지는 저도
당사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아, 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희 KBS의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는 지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게 이 5G 관련 소송 설명을 좀 옥 기자는 좀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얘가.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예, 예. 예, 이 소송을 일단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작년에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을 해서요. 예. 예, 참고인으로 참고인. 했었는데 예. 당시 상임위에 소속돼 있던 국회의원분께서 네. 그 5G 이용자들 700만이 돌파한 시점에서 네. 통신 품질 불량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내려달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통신 3사가 이용자들에게 고지, 광고 그리고 약관이나 계약을 통해서 제공을 약속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채무 불이행이요. 예. 그래서 이용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하시겠다고 이제 찾아오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건가요? 지금 그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과 연계해서 예. 저희가 지금 뭐 100명 단위의 피해자들은 이제 모집을 해서 예. 그분들은 이제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의 대표적인 그 집단 소송 모집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 화난 사람들, 예. 사람들과 예. 이 집단 소송을 같이 이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이용자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구나. 변호사님, 그 법 자체가 사실 이런 소송 자체는 사실 저희는 이제 전 처음 봐서 예. 어떤 법 이번 아까 잠깐 말씀하긴 하셨는데 이게 뭐 불완전 판매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뭐 소비자보험에서 주로 하는 뭐 보험 같은 거 팔 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면 불완전 판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그 제목으로 이게 가는 거죠? 혐의로? 일단 저희는 민법상 예. 일반 이제 통신 3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약관 네. 그리고 계약서에 의한 이제 계약이 네. 당초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게 부족하게 서비스가 제공됐으니까 네네. 그것이 민법상 불완전 이행이다. 불완전 이행. 예. 그래서 이게 채무 불이행의 한 종류이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약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신규 가입자를 받을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작게 눈에 보일랑말랑하게 작게 뭐 일부 지역에서는 예.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글귀를 써놨나요? 통신사가 써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 가입서 갖고 왔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서 터지는지, 그러니까 5G 이용 가능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신 환경에 따라서 건물 안이나 지하 외곽 등에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LTE 서비스 이용하는 점에서 동의합니다라는데 이제 서명하고 이제 뭐 체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이제 본인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알고도 본인들이 사인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약관 그러니까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획일적으로 네. 부동 문자로 이제 인쇄된 문서를 약관이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네.
단지 그냥 문서에 인쇄되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이제 그 약관규제법에 담겨 있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동문자로 인쇄된 그 내용 자체는 통신 환경에 따라서 서비스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지금 현재 우리 5G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기준했을 때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 그리고 사실상 4G LTE 대비로 5G가 15% 정도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깔려있지 않다. 30%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5G가 제대로 안 터지고 네. 바로 4G LTE로 그대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관에 규제되어 있는 그런 내용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전혀 뭐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네. 더 빡치는 건 뭐냐면요. 네. 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5G를 안 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쓰다가도 LTE로 돌아갈 방법도 굉장히 번거롭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 단말기를 제조하는 국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제조사에서 네. 5G 전용 단말기만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4G LTE 단말기를 이용했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용 약정 기간이 이미 상당히 다 도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정 할인 단말기를 구매할 때도 엄청나게 싼 사실상 거의 공짜의 그러니까요. 고성능 4G LTE 단말기를 사서 네. 그대로 지금 현재 서비스 기준으로 했을 때 4G LTE가 5G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저렴한 서비스 이용 요금과 거의 공짜인 단말기를 지금과 똑같은 서비스 기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5G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선택, 그리고 당초에 이통 3사가 고지했던 내용에 사실상 속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번 집단 소송에 포함이 되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4G LTE와 대비했을 때 이 서비스 요금이 이제 금액 차이가 적게는 뭐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데 한 달에요? 그렇죠. 엄청 많이 차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금표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예. 그래서 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 소비자들이 기만당해서 예. 계약을 5G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측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도 같이 아울러서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까지 같이 위자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거는 아니어도 이렇게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잖아요. 미국은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이런 게 혹시 좀 진행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과거에 예. 뭐 2G폰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2세대 네. 버전의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0162든 0172든 구 번호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네. 이제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었죠. 4G LTE나 5G로 넘어갔을 때 네. 기존의 그 016이나 017 같은 2세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할당돼 있던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공이 돼야 되니까 네. 수 없이 그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맞다. 예. 010으로 갈아타야 된다. 네, 010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정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어떤 적정한 보상이 됐든 네. 어떤 중간에 타협안을 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요 그 관련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좀 괜찮은 법안이라고 봐야 될지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국회에서 5G 손해배상법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일정 시점까지 그 당초 예정했던 기지국 구축이 지연됐을 때 네. 기존에 그 가입한 요금을 일정 부분 이제 인하, 네. 할인, 면제되는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해라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속 있게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네. 관계자들 그렇죠. 의견 수렴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지금 이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이통 3사가 네. 이제 주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5G 단말기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이해관계자 되는 건데 네. 그에 더해서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의견을 듣는 주된 주체 한 중에 하나가 그 소관 부처이거든요. 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이 5G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네. 이 5G 기지국 구축의 유예 기간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얼마나요? 우리 2년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뭐 순차별로 3년 내지는 5년 동안 천천히 5G 기지국을 구축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 동안에는 다른 걸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통 3사도 정부도 기지국이 완전히 호지 LTE 수준으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5G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통 3사나 아니면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그 허울 네. 정부를 위해서 무리하게 제대로 된 준비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저희가 이제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질 때 네.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 과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간 그런 욕심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거죠. 불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뭐 기사도 많이 나 있지만은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표이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5G 서비스, 본인들이 생각하는 5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B2C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B2B용으로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지국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이통 3사가 기존에 마련했던 재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불충분한 서비스를 모르고서 요금을 내는 이용자만 그거를 이제 비용을 떠안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기지국이 완전히 구축되는 3년 내지는 5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예. 그럼 하고 싶으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고객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통 3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3.5GHz에서 기지국 구축하는 게 너무 많은 돈 25조가 더 추가가 투입돼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에 걸맞는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된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뒷짐을 지고 한 발 떼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왜 제가 그 집단 소송이랑 뭐 단체 소송이랑 뭐 다르지 않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가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면 다른 이 피해자들도 다 동시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소송에 참여한 분들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소송 종류가? 그렇죠.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소송인지. 예. 우리가 뭐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 용어가 좀 혼동돼서 쓰이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5G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에 소비자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통신 관련 법률에 집단 소송을 했을 때 그 참여한 소비자 이외에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법인 민법으로 돌아가서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만
이 그렇죠. 판결의 효과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게 지금 현재의 5G의 집단 소송과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어서 제3자들에게 대세효라고 하는 대세적인 효력에 미치는 단체 소송과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유, 아까까지 좀 답답했는데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하여튼 소송 잘 되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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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병수 기자, 아, 설명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5G 뜨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B2B라고 이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네. VR 쓰고 막 자가 비행기래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막 댕기고 이런 거면은 필요한데 나 이걸로 유튜브 보는데 아무 그거 없어. 이거 보는데 네. LTE로 그게 쓰나 이제- 5G로 쓰나. 아 근데 저희 진짜 궁금한데 5G 시작되고 나서 LTE도 좀 느려지지 않았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그런 이거 얘기가 있어요. 음모론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가계부에서 이제 품질 조사를 매 분기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LTE 품질 조사도 하는데 이게 매년 LTE 품질이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진짜 떨어지고 있어? 보면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기지국수 자체는 LTE가 계속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LTE를 많이 이용하고 이제 4G 이용자 혹은 5G도 LTE를 잡기 때문에 4G, 5G 이용자가 점점 더 이제 2G나 3G에 비해서 많아지다 보면 기지국 숫자랑은 별개로 이제 사실 느려지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그럼 지금 생각해요. 전체 이용자 중에 비율로는 여전히 LTE가 LTE가 제일 제일 많죠.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사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깔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 통사를 취재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졌던 문제 의식이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통 3사 다 대기업이잖아. 그렇죠. 얘네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 요금이란 말 자체도 되게 부당해서 그러니까요. 기본 요금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대로 있잖아. 이 통화료에 대한 원가 공개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아주 그 대기업의 좋은 이미지 아까 옥 기자 얘기한 대로 막 이미지 광고 많이 하잖아. 그리고 뭔가 첨단을 달리는 것 같은 그 아주 발전된 기술상을 네. 보여주는 최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기업 이미지에 다 가려져 있는데 되게 소비자들을 나쁘게 속여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3사가 딱 담합을 해서 이 민감한 사안을 못 건들게 해. 역대 정부가.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통신 정책이 또 방통위랑 지금 없어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점점 호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통신의 어떤 다양한 상품이 나올수록 5G보다 이제 더 발전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6G를 이제 더 개발하고 심해지겠지. 있죠. 네. 지금의 이 속여먹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 김성태 의원 같은 전 의원이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갑자기요? 네. 아니 KT 회장이랑 그렇게 자기 미치고. 딸의 취업을 그렇게 그런 엿바꿔 일이 먹는 있었네. 이게 법으로 처벌받는 것만 그거 한 건이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이동통신 3사랑 그렇게 해먹은 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수백 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불리한 법들은 통과 안 되고 술 먹고 얘기하면서 뭐야 이번에 이게 되냐 이거야. 네? 우리나라 이 통신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도 사실 작은 수준이 아니잖아. 엄청 크잖아요. 돈 들어가는 돈. 근데 너무 소비자들하고 이 이통 3사라고 일컬어지 무슨 거의 고유 대명사처럼 이제 돼버렸잖아. 이통 3사는. 네. 그러니까 너무 갖고 있는 정보의 격차도 너무 심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차이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그냥 내가 호구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원래 이렇게 내나보다 하고서는 계속 돈 주는 걸로 이분들은 더 크게 뭔가 정부 정책이든 어디든 영향을 미치면서 배를 불려가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빡이 치는 거죠. 휴대폰이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똑같은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거나 백화점에서 사거나 이게 가격의 차이를 딱 비교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핸드폰을 새로 산다 그러면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단통법을 했는데 이게 뭐 씨알이 맥혔냐고. 유명무실해졌죠. 그 단통법 할 때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뭐 규제도 막 강화하고 뭔가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취재 실제로 그 판매 현장 가서 막 녹취도 몰래 따고 이렇게 아무 소용 없게 됐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통삼사의 횡포를 우리가 사실 잘 몰라.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존 노. 내가 찾아볼게. 존 노 씨와 임선혜 씨. 진짜. 그리고 하모니카의 박종성 씨. 그 세 분 사인. 네. 네. 그리고 정윤욱 기자 사인은 없어요. 저 사인 왜요? 근데 의외로 나는 또 정윤욱 기자 사인도 해달라는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없더만.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체로 다 존노의 팬클럽에서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노종윤님이. 노종윤님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사실 드린 게 없어요. 저희가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라도 드리자라고 했는데 저희 안 보시던 존노님의 팬이시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구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구독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오신 분도 뭐 환영합니다. 아니, 솔직히 음반 받고 먹튀하면 좀 안 그렇지. 인간적으로 구독은 해주셔야지. 그래, 구독은 해주십시오.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줘. 제가 그래서 그날 봤는데 구독자가 크게 늘지 않았더라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에 시큰둥해져요. 아무튼 그래서 한 200분 정도? 2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네요. 정윤욱 기자 사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정윤욱 기자 준비한 10분? 10분.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이 하나 뽑아주실까요? 제가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둘 하면 되겠네. 네, 일단 하나 뽑아서 읽어주세요. 네. 자, 이거를 카메라 앞에 그걸 보여주세요. 네, 공정한 심사. 아니 그 통 자체를 보여주세요. 통 자체를. 통 자체를 보여드려. 지금 뽑힌 분 불쌍하다. 자, 일단 네, 여기다 했습니다 제가. 저 뽑는 게 항상 왠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너 넣었어? 너도 아니, 있어? 안 넣었죠. 안 넣었지. 그럼 다시 뽑을게요. 저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있어서. 본인 읽어야지. 오원영님이야. 오원영님 많이 뵌 분 같은데. 나도 좀 익숙한데. 그렇죠. 아무튼 오원영님 축하드립니다. 오원영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더. 하나 더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름이 그치, 너무 위에 맞아. 보여가지고 맞아. 지금. 네. 위에 있는 죄로 또 밑으로 밀려나는 거. 밑으로 가야 좀 뽑고 싶어지니까. 그리고 이분 누구지? 아이님이요. 아이님. 네. 아이. 네, 아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혁 기자 보여주시죠. 빨리 할게요. 떨어진 거 하나 하고요. 네. 스스로 뽑히기 위해 태어난. 자, 2개. 네. 아까 떨어진 분은 이정민님이네요. 이정민님 축하드립니다. 이정민. 네, 근데 뭐 저기 이메일 주소가 요정1999님이고 곤란한데. 이정민님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H킴님이네요. H킴. 이건 뭐 다른 분이 안 계시겠죠? 근데 너무 절절한 사연을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됐어. 죄송하더라고. 막 너무 절절한 사연을 막 써주신 분들이. 우리한테 그냥 풀하게 눈을 하셔도 가리고. 되는데. 눈을 가리고. 개인적으로 내 리포트 보고 하나. 알게 됐다는 사람을 주고 싶었어. 그냥 나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어. 근데 정말 공정하게 드리기 위해 정말 이런. 그거는 두 따로 뽑았으니까. 챙겨드리세요. 따로 못 드린다니까. 추천하고 사인을 못 드린다니까. 지금 CD 때문에 아니라 사인이 거시기한 것이요. 제가 임석환님 맞나? 임석환님. 석화림이라고 써있으니까 석화림님 축하드립니다. 네. 스톤 4806입니다. 네. 스톤 4806.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거 뭐예요? 누후? 누후팍님. 네. 2020 원더
이메일은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제가 뽑아드릴게요. 오 기자 먼저 제가 먼저 뽑고 뽑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네. 정리할게요. 아래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위에서 아래에서 하나. 슬기로운 H님. 슬기로운 H님. 네. 그럽니다. 위에서 하나. 안 보고 뽑아야 되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스톤 휴지님. 스톤유수님. 큰돌. 스톤님이 많이 어서. 나오시죠. 그러게. 스톱. 네. 저 주세요. 자. 자, 두 분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 한 분은 누구 HR 정님. HR 정. 형. 다음은 송연하님.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10분. 또 발송의 작업이 남아있군요. 네, 저희가 네. 저희가 그래서 이메일로 저희가 주소를 여쭤보는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달라라고 단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날 다 주시면 작가님이 이거 좀 챙겨. 네네네. 거기 주셔요. 떨어뜨리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너무 작은 선물이어가지고 너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의미 있고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추천 방법 알려드리고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목 유튜브와 팟빵과 아이튠즈와 파티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대들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 나만 할 수 없다. 딱 멀리 알려야겠다 하시는 됐다. 분들 있으시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대들교와의 낯가림을 이제 그만두겠다 그만. 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